앞으로 5년 100억 부자 될 기회가 온다. 하락기는 100억 부자가 될 절호의 기회다. 지난 시간에는 언젠가 찾아올 부동산 하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하락기가 왜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락기에 아파트를 사 모으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락기는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다. 하락기에는 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좁혀지죠. 그럼 집값이 5%, 10%만 가지고도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고 싶은 아파트의 리스트를 만들고 가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다가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어서면 그것을 매수 신호로 봐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얼마나 더 적은 돈으로 사느냐가 문제이지 충분히 안전한 영역에 들어온 것입니다. 둘째, 하락기가 시작되면 가능한 좋은 아파트를 많이 사라. 하락기에 적은 갭으로 산 아파트 한 채는 상승기에 10억의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상태에서 많은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5년, 10년 후에는 최소한 100억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몇몇 분들이 의문을 표시하셨는데요. 가장 큰 의문은 다주택자가 되라는 말인데 요즘은 똘똘한 한 채가 대세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취득세와 보유세 중과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대세입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이미 자산가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강남의 상승률이 서울 2급지나 경기도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올해 강남이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게다가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를 10년간 해야 40%의 장기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 살려면 온전히 내 돈으로만 집을 사야 합니다. 편법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자본이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금과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갈아타기 용으로는 좋은 선택이지만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거주 한 채는 진리이지만 실거주 한 채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것 또한 진리입니다. 부동산으로 100억대 부자가 되려면 한 채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게 싫다면 최소한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내 집도 팔리지 않는데 뚝뚝 떨어지는 집값을 보면서 어떻게 추가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집이 팔리면 더 상급지의 아파트로 갈아타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락기에는 급매가 아니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내 집도 헐값에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집이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 지인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는 지난 상승장의 막바지, 즉 2008년에 학군지로 알려진 수도권의 한 신도시에 33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A가 산 집은 최고점에서 2억이 넘게 떨어졌습니다. A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동네의 소형 아파트를 하나 더 샀습니다. 2008년에 산 집이 1억 더 떨어지자 소형 아파트를 하나 더 샀습니다. 17평, 22평, 25평 이런 식으로요. 물론 하락기가 4년 넘게 지속되었기 때문에 아주 소액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 매수한 아파트의 장점을 잘 알고 있었고 관리하기도 수월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 A는 소형 아파트들을 적당한 가격에 다 팔고 서울 핵심지의 신축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A가 썼던 전략은 주식에서 소위 물타기라고 부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승장 꼭대기에서 실거주 아파트를 팔고 하락기 바닥에서 더 싸게 사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아주 위험합니다. 일단 하락기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0% 이상 떨어지는가 싶더니 조정 후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집을 판 분들은 패닉해서 더 높은 가격에 집을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산가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자산을 보유하지만 상승기에 오히려 현금 비중을 늘려놓았다가 하락기에 자산을 더 삽니다. 몰빵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오르면 올라서 좋고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지 않도록 자산 비중을 조정합니다. 상승기에는 부분적으로 차익을 실현했다가 하락기에 오히려 크게 투자합니다. 하락기는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없어진 안전한 시기니까요. 그런데 그건 자산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내 집이 팔리지 않는데 무슨 돈으로 또 다른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하락기가 당장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세 상승기가 끝나고 하락기가 시작되면 3, 4년은 지속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3, 4년간 앞으로 찾아올 하락기에 부자가 되기 위한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하락기에는 분명히 대출 규제도 풀릴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원하지 침체를 원하지는 않으니까요. 정 돈이 없으면 내 집을 전세로 놓고 나는 월세로 살고 그 돈으로 사고 싶은 아파트를 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무는 그렇게 아파트를 사 모으다가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별로 남는 것도 없을 것이고 보유세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하락기가 깊어지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가 풀릴 것입니다. 지금은 상승기가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전국이 거의 다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하락기가 되면 거래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도 거의 끊깁니다. 현 정부가 국가 지출을 대폭적으로 늘려놓았는데 이 늘어난 지출은 거의 다 부동산 관련 세수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로서는 양도세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양도세 중과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 달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는 팔지 않으면 내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이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은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보유세가 문제가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세를 넘어설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오늘은 왜 하락기가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지, 내 집이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추가로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락기에 매수한 아파트를 상승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